네,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이끌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연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당 쇄신기구 출범 예고 11일 만으로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최진영 변호사,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위원장 임명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장고 끝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요. 일단은 배경부터 또 적정한 인물이라고 보시는지 그 평가까지 간단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본격적인 대담 들어가 보죠. 국민의힘이 히딩크 감독 같은 사람을 모셨다.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국민의힘의 문제가 마치 예전 한국 축구의 문제점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 축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연고주의, 특정 대학교 출신의 어떤 감독이 되면은 그 사람들만 라인업으로 꾸미는 그런 문제. 또 결정적으로 우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오히려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체력이 문제였다라는 그런 데이터를 비판으로 해서 정말 2002년에 그 월드컵 4강 시절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히딩크 리더십을 지금 국민의힘에 심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한국인이 아닌 파란 눈의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요한 교수를 모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미국인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의 어떤 특별 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고에도 어떻게 보면 얽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 영남정당, 이른바 지역주의와 지나친 어떤 순혈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종교배를 통한 어떤 새로운 어떤 활력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더불어서 마치 이제 그 히딩크 감독이 연고주의에 얽히지 않고 실력을 있는 사람을 끌어서 박지성과 같은 불의 스타를 만들어냈던 그 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 그 취임 일성 같은 경우에도 친윤, 비윤을 넘어서 통합적 임무를 통해 가지고 오늘 또 하겠다는 거고 또 취임 일성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가족 외에는 몽땅 다 바꿔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제로 상태에서 정말 실력대로 어떤 평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공정과 상식,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던 그 깃발을 초심으로 돌아가는 인물로서 어떤 그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을 선임했는 것인데 물론 앞으로의 어떤 갈 길을 봐야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룬 그런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한번 국민의힘을 재생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인사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네, 일단 흥미롭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선이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순천과 전주에서 자랐고 대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도리어 호남 사투리를 잘 쓰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한국을 또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이고 저는 장점도 많은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요. 방금 히딩크 감독 얘기해 주시는데 히딩크 감독은 축구 전문가였습니다. 축구를 했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의 모든 기량과 분위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또 그런 학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탑할 수 있었는데요. 인요한 교수는 의대 교수입니다. 정치 전문가가 아니죠. 정치 현장은 정말 살벌합니다. 경쟁자에 대해서는 모함도 하고 음해도 하고 또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 정당이면 깎아내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의대 교수가 특히 가정의학과고 국제관계를 다루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갈등이 많고 그런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데요. 정말 문제 많지 않습니까? 정책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민생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번 강서구청장 그 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용산 대통령실의 거의 지시를 허수아비처럼 받아서 했던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그대로 갔습니다. 다 TK 영남 출신이고요. 그렇다면 인요한 교수가 여기서 과연 정말 정권을 가질 것인가? 박정화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정권이 아니라 공천이라든가 인물 여러 가지 다 봐야 된다. 정권을 줬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인요한 교수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 전문가도 아닌데 더구나 현재 대통령실의 당에 대한 그립, 장악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거의 그대로 따라가는데 김기현 대표도 또 그냥 해주지 않을 거고 용산 대통령실도 안 해줄 텐데 과연 해낼 정치력이 있는지
또 정당은 결국 인맥 네트워크, 좋은 인물들이 혁신위에 배치해야 되는데 과연 이뇨한 교수가 그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저도 기대는 해보는데요. 그러나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많다. 쉽지 않고 자칫하면 2, 3개월 동안에 실패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뇨한 교수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야당과 협치도 하고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혁신위원장에 있어서 사실 최대 관심사가 공천 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정권을 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아 대변인은 혁신, 인재 영입, 공천과 관련해서는 좀 구분돼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비공개 회동에서 인 교수의 발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한이 아직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 내려와야 한다라는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앞으로의 권한 범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히딩크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구적 리더십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성공한 이유가 한국의 정의라는 그런 한국적 요소를 두루 이렇게 갖춤으로써 어떻게 보면 실력 어떻게 보면은 플레이어들의 어떤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이끌어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뇨한 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내가 가진 권한 범위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한국에 그 굉장히 영향이 있는 분이거든요. 한국에서도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의사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떤 의사 그 실력을 그 고시를 합격해서 미국 의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만큼 개인적 역량은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김기현 대표와의 어떤 그 관계 나아가서 이제 새로운 그 혁신을 꾸려나감에 있어서 김기현 대표가 인적 구성 그리고 권한 범위 그리고 활동 기한에까지 정권을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대변인이 다른 얘기를 했다 한다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의 말씀에 훨씬 더 그 방점이 찍히는 그런 부분이고 나아가 지금 만약에 혁신위원회에서 내는 안을 만약에 그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은 하나만 한 거예요. 그렇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지금 혁신위가 구성된 시점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어떤 국민의 어떤 그 바람이라든가 혁신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걸 봤을 때 인요한 비대 혁신위가 만들어졌고 그것을 제출하는 안을 당에서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용산의 의지라든가 아니면 그 김기현 대표의 뜻과 달리 오히려 그 인요한 어떤 그 혁신위원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공정성,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을 가진 어떤 그 혁신한 활동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충분히 그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그대로 그 당의 그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역학 구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만 그 인요한 그 말은 혁신위가 아닌 그러니까 비대위가 아닌 혁신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비대위에 버금가는 비대위원장의 버금가는 권한을 지금 가졌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상당한 힘이 쏠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의지로서 본인의 혁신안을 관철시킬 가능성이 저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인 교수가 의지는 밝혔습니다.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의지는 밝혔는데 지금 총선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막상 혁신위 활동 기한 2,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좀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기간도 너무 짧고요. 본인이 권한이 어디까지 지금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권을 가진 혁신위원장이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정권 가지고 이 당 모든 거 뿌리부터 모든 거 다 바꾸겠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못 했거든요. 더군다나 대표가 주겠다는데 대변인이 혁신, 인재영입, 공천 정말 중요한 세 파트를 다 구분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대변인이 사견입니까? 대변인은 이미 당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준다고 해도 사실상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용산에 의해서 다 끌려왔지 않습니까? 대표 취임이 한 이후로 본인 스스로가 주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 강서구청장 선거도 그래서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공천의 과정들 그리고 용산에서 여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30여 명의 지금 비서관 행정관 이제 출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공천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공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뇨한 교수가 이런 흐름들을 다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인가? 본인은 그런데 아직 권한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그런 권한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리어 이뇨한 교수가 아니라 정말 자기 소신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물망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또 이런 분 정말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확고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다 배제시키고 결국은 사실 어느 소통이 된다고 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야당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내정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 나오니까 벌써 여러 가지 제보들이 뭐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도 그렇고 지난번 연찬회 때 발언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남북 관계는 완전히 막혀 있고 대북 관계 정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판을 제대로 끌고 갈 그런 역량과 철학과 실천력이 있을 것인가? 당에서 그것을 김기현 대표 체제가 보장해 주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럴 권한도 없고요.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최종적인 이런 공천이라든가 이 과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인 교수에게는 저는 첩첩산중의 길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예, 제대로 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작은 혁신의 키를 잡을 혁신위원들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시작점이 될 텐데 일단 위원장은 정해졌고 인 교수의 발언을 보면 능력 있는 분들은 다 보고 있는데 여성이 또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김기현 대표가 그 인요한 교수님을 혁신위로 한 것은 바로 그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인 교수의 어떤 생각은 그 생각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저서가 한 권 있는데 제목이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 내 모습은 외국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내 영혼은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것만큼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공정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마이너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여성, 그리고 또 청년층, 그리고 노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의사로서의 어떤 그 감정 그리고 어떤 사회를 보는 따뜻한 그 심정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녹아낸다고 예측한 것은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국민의힘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약한 부분이 여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민 정책이라든가 외국인 정책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파란 눈의 그 한국인으로서 본인이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애로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마이너로서의 어떤 서름을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그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을 가장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곳이 이 전라북도 전주 이 예수병원입니다. 그리고 큰 곳은 전라남도에서 순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전을 거쳐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대구 경북 내지 그 부산 경남에 있어서는 연결은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점에서 연고주의도 탈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본인이 어떤 고난을 처음으로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상식적으로 확인하게 된 그런 국민의힘의 단점 이런 분들은 강하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총선까지 지금 뭐 그 기한을 2, 3개월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혁신위가 그대로 이번에는 그 선대위로 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하면은 왜 굳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그 눈에 있어서의 어떤 눈뭉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크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애정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게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선을 수락한 배경도 통합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혁신위원들의 구성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일단 정권을 가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일단 마음에 걸리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인요한 교수가 훌륭한 그런 인재들을 많이 알고 있는지. 왜냐하면 정치를 하면은 정치권에 있는 인재들이 누가 포진돼 있고 그중에서 좋은 옥석을 가려야 되거든요.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천하람 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층의 인재들이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다 이미 비주류로 지금 비윤 내지 반윤으로 해서 지금 쫓겨나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말로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청년 인재라든가 여성 인재들을 어떻게 본인이 옥석을 구분하고 잘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입니다. 의대 교수로서 과연 그런 경험들을 잘했을 것인가. 정치는 좋은 인재와 좋은 정책을 잘 결합시키고 법적 제도적인 측면들 그리고 현실 이 정당들 간의 갈등 속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인 교수가 그런 훈련이 돼 있는가? 굉장히 많은 마타도어, 음해, 좋은 정책을 펴도 엄청나게 좋은 정책, 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펴도 나중에 그것을 공격하는 것이 우리 정치거든요. 그렇다면 인 교수가 그런 인물들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재를 구하고 할 것인가? 저는 방향은 좋습니다. 여성들, 그 청년들 많이 배려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과연 정치 현실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서 많은 그런 공천 주도권을 지려고 할 텐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초심을 가져갈 것인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은 좋다고 봅니다. 호남도 배려하고 또 여러 가지 북한도 방문하면서 북측의 많은 주민들도 위로하고 이런 활동들 했거든요. 저는 임 교수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현재 적대적인 냉전, 신냉전을 가고 있는 남북관계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지만 그 반대로 가고 있는데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잘못하는 거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당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정책을 다 주도하고 김태우 후보 같은 사실상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을 공천했던 그런 쓴소리 대통령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임 교수의 정치력이 달려있다. 인재를 열심히 구하고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께서 기대도 밝혀주셨고 또 우려도 밝혀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볼 텐데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당 최고위로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 것인가가 이제 앞선 시점부터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국정기조 전면 쇄신 내각 총사퇴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복귀일성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두 가지 포인트였지 않습니까? 이 민생을 살리고 그동안 잘못된 정치를 해온 내각 총사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당내에서 단합해야 된다. 두 가지 메시지인데 다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 사실상 국무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국가 정책의 어젠다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과연 AI 드론이 등장하고 우주가 개발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리고 부자 감세해주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려워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민생은 고달파지는데 여기에 대한 해법들을 내놓는 게 없습니다. 도리어 과거로 돌아가는 독립영웅을 도리어 훼손하고 폄훼하는 그런 홍범도 장군 문제를 비롯해서요. 계속해서 국민들에게는 대한민국 미래가 과연 더 나아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열심히 뛰어서 세계 5위권, 7위권 만들어놨는데 지금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하락하고 있고 언론 자유 계속 침해당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내각은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잼버리대 같은 경우 정말 총리부터 관계부처, 세계부처가 들어가서 함께 조직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요. 나중에 사과 한마디 없이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에 겨우 조금 많이 했지만 국제적으로 우리는 큰 수모를 겪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부정적이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내각 총사퇴하고 새로운 면모로 일신해야죠. 1년 반 지났으니까 좀 바꿔서 능력 있는 분들이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잘 얘기했고요. 또 당내 단합해서 민주당이 새 길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복귀 일성, 자신을 희생한 24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그런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저는 통합과 협치가 그 복귀의 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당내 통합은 뭐 우리가 그 미리 예측했는 바인데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일성이 그래도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라는 얘기를 할 것이라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각 총사퇴는 사실상의 어떤 전쟁 선포였다라는 점에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내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른바 그 본인에 대한 국회의 그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본인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그렇듯이 지금 당내에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작은 차이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랐다라는 그런 취임 일성은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넘어서 지금 협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각 총사퇴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뭐 탄핵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해임 건의도 얘기를 했고 지금 그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하자 뭐 그런 얘기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사실상 현재의 어떤 내각 자체를 총사퇴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협치하기 위한 어떤 그 제스처라도 보이기는커녕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정책으로 나왔다고 밖에 평가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복귀하는 과정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야 당 대표 회담을 하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국 김기현 대표가 어떤 용산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전체의 영수회담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다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 지금은 선을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그어버렸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정말 국민의힘과 그 어떤 용산에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하자고 나왔을 때 과연 협치의 손길을 나올 수 있을지 그 다리가 너무 위태위태한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향적인 어떤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좀 나오지 않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총선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더더욱 전국이 경색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우려의 시선으로 오늘 그 전체적인 어떤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회동 관련해서 또 이제 민주당이 역으로 제안한 내용이 있어서 다뤄봐야 하는데 그건 이 내용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힌 내용 중에 당내 가결파 징계 등과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일로 왈부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지자들 사이의 상황을 보면 뭐 가결파 징계 청원동이 5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던가 강성재시청의 어떤 발언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상황 잘 갈무리될 수 있을지 혹여나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요. 네, 민주주의 정당이니까 뭐 그런 갈등들 그리고 본인들의 입장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요구나 요청들 그리고 주장은 나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가 그 오랜 단식과 후유증은 끝에 지금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얘기가 왈부하지 말고 단합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물론 그중에 불만을 가진 분들 오늘 아침에도 뭐 보면은 곳곳에 막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런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잘 경청하면서 그러나 큰 길은 단합해서 가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길이 맞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야 됩니다. 내부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 비윤파들, 반윤파들 잘 끌어안고 가야 단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명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특히 이 검찰이 정말 무차별적인 그런 압수수색과 1년 반에 걸친 아마 유례가 없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마저도 최대의 그런 대선 수사라도 2개월이면 끝내고 국가가 함께 나가야 된다. 길어야 2개월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1년 6개월째 내내 온통 압수수색, 검사, 수사 뭐 이런 것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단합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단합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 정책위의장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통합을 했다라고 통합하자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에 작은 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징계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징계하지 않겠다. 이것으로 읽힙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5개월 내지 6개월 앞으로 나오는 내년 총선에 그렇다고 하면은 비명 내지는 이번에 그 탄핵 찬성했던 분들에 대한 공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내에서 물론 그 화합해야 하는 제스처로 지금 그 공석인 최고위원이라든가 정책위 위원장의 어떤 비명을 안 칠 수는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내년 총선의 어떤 공천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것은 잠재된 위험으로서 당내의 어떤 민주당 내의 위험으로서 계속 상존할 가능성이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변호사께서 잠시 언급해 주셨던 내용,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대한 부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냐면 역제안을 하는 식으로 받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제안을 했는데 일단은 이걸 정부 여당에서 받아들일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받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나오는 여권에서 이런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류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었을 리도 없고요. 그러나 현실은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야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김기현 대표가 하는 방식,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수직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왜 그냥 안 하겠습니까? 만일의 경우 김기현 대표가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한다면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 결정과 정치적 결정들이 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권의 대표인 대통령, 야권의 대표인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이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협의한다. 사실은 만나면 야당이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투쟁하면 되는데 여기서 야당이 만났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합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노선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영수회담을 해보면요. 사실 야당이 좀 손해보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러나 일단 협치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하려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까지 가는 그런 지지율 나오지 않았습니까? 도리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해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3자 회동 받아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하는 모양으로 정말 실권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면 좋겠다. 김기현 대표 원하니까 끼워주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같이 회담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어느 때보다 대통령 그리고 여당, 야당에서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한 상황에서 지금 회동의 공이 민주당에서 대통령과 여당으로 넘어간 거예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3자 회동을 민주당에서 제안을 했고 다시 이제 그 탁구에서 테이블에서 넘겨서 4자 회동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제1야당 같은 경우는 항상 1대1 영수회담을 하지만 사실상 그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 단순히 민주당 국민의힘을 넘어서 정의당까지 포함하는 어떤 그 여야 전체 어떤 회담을 통하고 또 거기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가 그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앞으로의 정치 회복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결국 정치 회복이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정책과 정치, 사법과 재판은 별도로 해서 투트랙으로 가자라는 그런 민심은 아마 용산에서 받아들일 가능성 현실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